저희 한 건지 한 건지 모르겠네. 7시 정각이 됐는데요. 시작을 할까요? 소장님? 아, 괜찮겠습니까? 네네. 제가 대기실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네, 수락하고 있으니까요. 진행해 네, 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건축집단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정예랑입니다. 처음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가 좀 심각해져서 전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인지라 조금 다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저희 건축집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축집담은 페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동업, 협업으로 건축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고 계신지, 또 그 방식이 또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또 부부 건축가를 모셨는데요. 특별히 대전에서 네,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트리를 또 이렇게 꾸며준 모습을 보니까 오늘의 강연이 또 더 기대가 됩니다. 스몰웍스의 정미라 최상아 소장님께서 바로 이제 강연을 진행을 해주시면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채팅창을 또 통해서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연을 마치고 이어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미라 최상화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넘겨서 시작을 할게요.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놀랍고, 물론 정예한 소장님이 인기가 많아서 들어온 거라고 하시지만 인기를 틈타서 같이 누려보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이게 마치 라디오 같아요. 라디오처럼 목소리를 깔게 되네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몰웍스 건축사 사무소에 정미라 씨의 동료로 일하고 있는 최상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라입니다. 이렇게 둘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라기도 하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니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에요. 동거 중입니다. 동거 중인데, 동거를 12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부부로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딱히 뭐 부부 아니면 뭐 연인 이렇게 딱 규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도 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 대부분 저희를 굉장히 신기한 눈빛, 뭐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부부였으면 뭐 그래 부부니까 둘이 같이 일을 하는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곤 할 수가 있겠는데, 부부도 아닌데 그렇게 일하다가는 금방 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꽤나 오래 가고 있네 뭐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하는 그런 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왜 이런 저희가 삶의 방식을 택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짧게 얘기하고 마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는 같이 살고 있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지금 동영상에 보이는 제 얼굴하고 이 사진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이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진입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둔 아주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사진인데요. 친구가 찍어준 거예요. 정미라 씨는 여자죠. 최상아 씨는 남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자 이름 같다고 많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 그룹인가 보다 하시는 뭐 건축주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약간 있기도 하고, 뭐 사진이 워낙 마음에 들게 잘 찍어준 친구가 고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의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 보이진 않죠? 어려 보인다는 말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주분들께서는 의외로. 왜냐하면 건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 보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주저함 같은 게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얼굴이 워낙 저렇게 생겨 먹어서 사진은 저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이제 많이 사갔기 때문에 끄덕끄덕 하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또 생기고 있더라고요. 하여간 5년 전의 사진인데 그 사이에 많이 사갔습니다, 저희가. 역시 건축설계사무소는 지옥이죠. 네. 스스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건축사무소 넘기지 마시고. 건축사무소에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나 뭐 건축 설계 뭐 관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축 설계 사무소가 지옥이라는 건 농담이고요. 저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가정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직업인 것 같고, 일인 것 같아요. 건축 설계라는 건. 넘겨볼게요. 스몰웍스 건축사 사무소를 결성하기 전 이야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해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뭐 만들어내기까지 동기 같은 게 다들 있었겠죠. 정희랑 대표님도 뭐 사무소를 내야 되겠다. 세건축사 협의회도 세건협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뭐 이런 동기 같은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건축과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런 동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여차저차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만들었어. 이렇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건축 설계라는 게. 그래서 크게 마음 먹고 덤비지 않으면 만들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지옥 같은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오래 지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점선들이 가리키는 건 이제 저희가 뭐 살아오면서 큰 일들, 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사건 때문에 인생이 굴곡이라고 하죠. 아직 인생이 굴곡을 맛볼 나이는 아닌데 그런 굴곡 같은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15년도에 스몰웍스 개소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은 대학 졸업해서 설계사무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었고, 이미 그러니까 만나고 있었죠. 선배 소개를 통해서 각자의 설계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만나고 있었죠. 만나면서는 건축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특히나 남녀 사이에 건축 얘기했다가는 뭐 다른 남녀 찾아보시겠죠, 보통. 그래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미라 씨는 당시에 이춘기 소장님의 아뜰리에 다니면서 밤을 너무 많이 새고 있었고, 저도 아뜰리에는 아니지만 종합 건축사무소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았었어요. 그러면서 설계회사의 쓴맛을 굉장히 보고 많이 되었죠. 설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좋지 않다, 뭐 행복하지 않다. 이상하게 자꾸 건축 설계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축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이야기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건축에 대한 생각들, 대학교 때는 이런 생각으로 뭐 설계를 했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못했죠. 몸이 너무 힘들고 퇴근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싶고 그럴 정신도 없고 결정적으로 이제 계속 회사에서 욕을 먹다 보니까 아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이래서 더 얘기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몸이 너무 힘들었죠. 물론 지금 뭐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가 서서히 둘 다 지쳐가지고 이제 방전될 무렵에 반항심도 같이 커져서 이제 서로 의지한 채로 과감하게 같이 사표를 내자. 아무 일이나 즐거운 거 찾아서 떠나보자. 이제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젊은 마음에 이 젊고 아름다운 삶에 굉장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억울했었어요. 설계사무소는 굉장히 행복하고 인텔리하고 멋진 직업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멋져요. 멋진데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너무 멋진데 하고 껍데기를 한번 깨보자 하는 그런 젊은 패기에 시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건축 말고는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너무 불안했었는데 둘이다 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그만둬서 굉장히 둘 다 불안한데 당장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이렇게 돌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로의 뭐 믿을 거는 딱히 없었지만 젊었다는 거 하나에 그냥 믿고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 박민규 작가가 쓴 책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굉장히 깊게 읽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내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멀쩡한 설계사무소 그만두게 된 게. 아무튼 책에서 나왔듯이 아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젊은 삶을. 아름답게. 그래서 아름다울 수 있는 각자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떠나게 됐죠.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이 없었으면 설계사무소를 못 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요. 그새 뭐 고생이라면 또 고생이고 돈도 잘 못 벌고 했던 그 시간이 꼭 스몰록스를 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게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연한 거 주다니면 잘 듣고 계시는데요. 대표님은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둘 다 건축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하기 싫어서 완전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만두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즐겁지 않았어요. 대학 졸업할 때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거장이 될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상했어요. 막상 사무소 다니니까 즐겁지 않게 되었었어요. 저만 그랬는지도 몰라요. 여기 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나는 즐겁고 괜찮았어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둘 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그만두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즐겁게 일하고 그럼 즐거운 일은 뭘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둘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게 돼요. 엄청 싸웠어요. 다투고 서로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 많이 주고 별거 아닌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는 건데도 굉장히 지치고 막 병들어 있어서 사람이 타인한테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화로워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네. 그 전에 비하면 많이 평화로워진 것 같습니다. 네. 평화로워지고 사람이 성숙해져야겠죠. 그리고 즐거운 것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미락 씨는 해방촌이라는 데를 들락날락 거렸었어요. 건축설계사무소를 그만두고 나서 해방촌이 예전에 그 서울에서 도시재생하면서 굉장히 핫한 공간으로 떠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누구냐, 노홍철 씨가 서점을 냈던 그 지역이었던가요? 네. 저는 해방촌을 잘 가보지 않아서. 네. 아무튼 정미라 씨는 해방촌을 들락거리면서 그런 지역 사회를 다시 재구성해 보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하고 그 지역 사회를 어떻게 다시 재생해 볼까 하는 그런 모임들하고 이제 관계를 이어가려고 많이 들락날락 거렸었고,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목공방을 따로 운영을 하면서 양재동이었거든요, 목공방이. 양재동 주민들과 이제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사실 설계사무소에 있을 때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기보다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건축가만 나가서 건축주를 만나거나 그 지역에 가서 사태를 파악하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데려가서 다 같이 회의를 하거나 답사를 가서 그 지역을 돌아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화면 보고 그리거나 그림을 다시 그려오게 이제 지시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부딪히고 관계하는데, 이게 업무량은 굉장히 늘어났는데도 행복했었어요. 굉장히 즐거웠었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야, 오히려 건축이 원래 건축이 이런 거 아니었어? 이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건축이 원래 이래야 되지 않나요? 건축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근데 원래 즐거운 건데, 건축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됐지? 왜 안 했지?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정미라 씨가 큰 수술을 하게 돼서 당시 들락거리던 그런 해방촌 활동도 이제 못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공방을 하게 되면서 손가락을 좀 크게 다쳐서 쉬게 된, 손가락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게 되면서 더 가까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건축과 같이 할 수 있는 일 해보자 해서 사무소 오픈에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저만 얘기하죠, 그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어차피 스피커가 저니까 네.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확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건축은 즐거운 일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지옥 같은 일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업무가 안 힘든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거는 둘째 치고, 건축을 서비스하는 저희도 참 즐겁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건축주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도 나도 즐거운 거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축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건축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얼마 안 됐어요. 저희 아주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에요. 2015년 병아리 같은 애들이죠. 노란 애들. 2015년에 스몰록스 건축사 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아주 길었죠. 서론은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의 주제가 페어잖아요. PAAR이라고, 페어라고 주제를 받아서 오늘 페어에 대한 이야기, 우리 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가는가, 즐겁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질문들, 그런 이야기들 조금씩 해볼게요. 솔직히 페어라고 해서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페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연히 두 개? 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물론 영어 전공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커플, 그러니까 두 개를 칭하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더블, 커플, 부부, 그죠? 페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기능을 잃으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페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신발이 한 짝인데 왼쪽 오른쪽 중에 이제 오른쪽이 없으면 신발 신고 나갈 수 없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고, 안경의 두 알처럼 안경 알 한쪽이 없으면 앞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페어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몰웍스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기 교수님이 또 오셨나 보네요. 네. 저희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스몰웍스를 그만두게 된다면 스몰웍스라는 회사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만들 때부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둘 다. 둘 중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면은 스몰웍스 회사를 폐업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작동이 멈추면 의미가 없는 그런 페어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마 이게 부부가 운영하는 사무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페어라는 주제에 맞춘 게? 아니면은 부부 사무실은 오히려 한 사람이 나간다는 말을 하면 더 좋아하려나?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둘이 너무 사랑해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둘이 너무 사랑해서 일도 같이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스몰웍스도 별로 상상도 잘 안 가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페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딱 고르셨나 봐요, 저희를. 이제 그렇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무소를 이제 가열차게 열어놓은 이상 즐겁게 이제 무슨 일이라도 하자라고 이제 뭉쳐서 그러고 있었는데,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친구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한데요.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 친구에게 뭐라고 아직 제대로 대꾸를 잘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아씨. 땡큐. 아무튼 저희는 둘이에요. 둘이고 일을 시작해버렸고, 자이든 타이든 이제 건축주한테 계획안이라는 거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누군가는 계획안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근데 둘 다 사무소에서 PM? 프로젝트 매니저라 그러나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사람, 팀장님 정도 되려나요?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됐고, 마음에 들게 만들어줘야 됐고,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에 누가 갈지,
정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한 거죠. 그냥 만들어서 하면 되겠다 하고 만든 어찌 보면 그런 쉬운 생각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어려움이라기보다 둘이어서 둘이 협의해서 하나로 도출해내서 나가야 된다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둘 다 경험이 전무했고. 그죠? 그래서 누가 하와이를 가지? 누가 계획안을 만들지? 그런 말들을 이제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나 지난 설계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계획안 내기 싫어. 네가 그냥 계획안 내고 내가 그냥 도면이나 쳐줄게.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서로 계획안을 내가 낼게. 내가 낼게. 그런 상황이 왔어요. 참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서로를 깊이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네. 서로 믿었으면 그럼 본인이 하세요. 뭐 미라 씨가 하세요. 제가 믿고 따라갈게요. 제가 도면 그리고 뭐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 보면 분명히 서로를 뭐 믿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네. 저를 믿기가 좀 어려우셨겠죠, 아마. 저희가 경력이 굉장히 짧은 채로 오픈했기 때문에 맞아요. 경력이 너무 짧아서 서로 아니, 정미라 씨가 그 건축사 자격을 그 딸 때도 이제 약간 이르게 따버리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겠어라는 말이 제 입에서도 튀어나오고 스스로 입에서도 이거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스스로 얘기하게 되고 아무튼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서 야 그럴 바에 그냥 각자 해서 각자 한번 밀어붙여 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하와이는 같이 가보자. 다른 비행기로 다른 경로로 가서 만나자. 저희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설계사무소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업무 지시에 따라서 맡은 바 업무량을 소화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어요. 저희들은. 요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당시에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깨보고자 지시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업무를 동료로서 대등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보기 시작했고 그래 그럼 그렇게 시작한 이상 예전의 업무 방식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잘 됐다. 너도 계획안 내고 싶어 하고 나도 계획안 내고 싶어 하니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그럼 반반 나눠서 할까요? 프로젝트를 반반 나눌 수 있나요? 없죠. 못 나누죠. 프로젝트는 또 반반 못 나누겠더라고요. 이것도 머리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프로젝트는 나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못 나눠요. 아니면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하실래요? 다음 프로젝트는 제가 할까요? 이것도 안 돼요. 다음 프로젝트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프로젝트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냥 시원하게 한 프로젝트 그냥 둘이서 따로 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아직 프로젝트의 개수가 많지 않고 경험도 적어서 대부분은 아주 소규모의 프로젝트 뿐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의 경험을 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프로젝트 위주로 했다는 걸 이미 감안을 해주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돌리다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못 돌릴 것 같은데요. 그죠? 안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한 프로젝트를 그냥 각자 합니다.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의 컨셉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자 달려들죠.
물론 건축주를 같이 만나요. 이렇게 같이 만나고 의견도 같이 듣고 같이 분석하고 그런 정보와 데이터는 같이 공유를 합니다. 공유한 상태에서 계획안은 쪼개서 나가요. 네. 그래서 뭐 ABC, 뭐 DEF, 그래서 다발로 많이 생기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안이 많으면 좋다, 많아야 한다, 많이 보여드려야 된다. 약간 수준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공유한 상태로 시작하고 뭐 그 이후에 건축주를 뭐 각자 만나거나 따로 전화해서 뭐 물어본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건축주나 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같이 만나는 건 만나고 그냥 계획안만 따로 진행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갈무리할 일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세지마 씨랑 니시자와 씨가 업무하는 그 방식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주택 같은 소규모 건축물들은 세지마 이름으로 계획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뭐 니시자와 이름으로 계획해서 따로 나가고 이런 공공 건축물이나 아니면 중대형 프로젝트는 SANAA 이름으로 같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인터뷰로 들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부부인가요? 제가 물어보면 안 되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처음에 부부인 줄 알았어요. 세지마와 니시자와 이 두 분이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작업하는 방식이 약간 비슷하구나.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서로의 그런 어떤 작은 프로젝트에서 더 개인적 감수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건축가의? 그런 것들이 남한테 넘겨줄 수 없는 어떤 그런 표현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랑 다르면서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느끼고 있고 뭐 우리 후배님들이 혹시 부부가 건축할 일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해봐라. 그렇게 권장해주고 싶기도 해요. 싸우지 말고 그냥 따로 내서 해봐. 라고 이렇게 뭐 조언을 한다든지 이분들도 그러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나. 저희는 워낙 사무소가 최소 규모 형태고 생계형이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약간 설계사무소가 소모적이지 않나라고 비춰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건축물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작아서 혼자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고 건축물에 여기 일반인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게 배치도라고 하는데 이 건축하시는 분들 모셔다 놓고 배치도라고 설명하니까 이게 웃기네. 배치도입니다. 이게 바로. 네, 신기하시죠? 건축물의 배치도인데 초기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그런 배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교수님 이게 바로 배치도예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땅 모양이 같아요. 서로 다른 땅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고 한 땅에 있는 이제 뭐 A안, 뭐 B안, 뭐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많은 안들 중에 이제 두 가지로 추려진 건데 사실 이렇게 덜렁 두 개만 내놓지는 않고 추려지기 전에 대안들이 한 뭐 서너 개 정도 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추려져서 나온 배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왼쪽에 있는 배치도가 이제 정밀화 건축사가 내놓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내놓은 아니고, 어떤 게 더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을 하려고 지금 올린 건 아니고요. 정밀화 건축사님이 한 게 훨씬 훌륭하시겠죠. 네. 이런 추려내는 과정 중에 가운데 건축주가 저렇게 껴여 있어요. 저렇게 추리는 걸 둘이서 하진 않아요. 대형 사무소였으면은 추려내는 과정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떤 토론을 해서 추려내거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소규모 이제 둘이서 하는 사무소다 보니까 둘이서 해서는 싸움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건축주가 끼어서 같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건축 설계 사무소와 건축사님을 선택한 게 좋은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맡긴 건데 좀 알아서 하실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엄청 잘 멋있게 해주시던데,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경험해 본 이 작은 건축물 안에서는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건축주를 생각해주는 그런 뭐 사고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좋게 바라보고 있다라든지, 굉장히 참여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답변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본다면 그 스몰웍스 단일 그런 어떤 그룹하고 건축주가 또 다른 페어를 이루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뭐 많은 그런 짝 페어가 있는 상태로, 서로 간에 그런 소통이 있는 상태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건축이다. 물론 다른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건축이라는 거를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봤습니다. 건축주가 당연히 선택을 하셨겠죠. 이거 제 거를 선택해서 좋습니다. 뭐 이런 누구 걸 선택해서 좋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선택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고, 참여를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결과물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는 시간이 분명히 찾아오니까 이제 뒤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최후로 살아남아서 시공될 안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완전하게 건축주한테 맡겨버려요. 너무 무책임한가요, 이거? 예전에는 아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맡겨?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이런 거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의 영역이고 뭐 건축가의 영역이고 해서, 완전하게 이런 거를 수긍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하는 사람만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한 거였죠. 하게 되면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건축주 스스로도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바톤을 넘기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되 어떤 설득이나 강요 같은 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이 나긴 나는데요. 어느 한을 하는 게 더
이게 임팩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 지금 작은 이런 집이나 아니면 뭐 상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얘기한 게 그런 욕심이 너무 나서 아쉽다면 설계 공모를 나가자. 라고 이제 합의를 본 상황인 거죠. 설계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이 더 난다면 설계 공모를 나가고. 근데 아직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더 작은 현장에서 이렇게 실고 좀 더 갈고 닦아야 현상 설계에서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연말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된 안을 가지고 도면도 그려야 되고, 도면 그린 거 갖다 이제 시공이 될 수 있게도 만들어줘야 되고, 뭐 시공이 되면 관리 감독도 하게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아, 그래. 계획안은 같이 했어. 그래서 각자 냈다. 같이 내서 무엇이 이제 선택이 됐는데, 그러면 도면은 누가 그릴까? 모델링은 누가 할래? 이런 제안 발표는 누가 할 거야? 타 분야 협의는 누가 갈 거야? 주무관님한테 누가 전화하지? 이제 이런 아주 시시콜콜한 이런 상황들이 부부라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2인 사무소에 그냥 뭐 후배를 데려다 놓고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있다가 누구를 데려와서 앉혀놓는다든지 했을 때 일을 약간 분담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부부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축 설계 사무소나 건축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기획안 제출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현실 재료로 지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도면 그리기, 모델링하기, 뭐하기 뭔가 하나 소홀한 게 없더라고요. 이건 쉬운 거니까 네가 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쉬운 것도 없고 쉬운 거를 시켜서 잘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 서로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죠 일하면서.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을 어느 부분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스케치처럼 각자 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해결법이 되게 간단한데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잘하는 거 시키지 않나? 너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좀만 생각해 보니까 둘 다 모델링만 잘하면 어떡해요? 둘 다 스케치만 되게 잘해. 그 뒤가 안 돼. 도면을 못 쳐. 제안서 작성을 꾸리지를 못해.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둘이라서 그게 더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3명이나 4명이면 이게 각자 잘하는 것들이 고르게 분포되었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겠는데 아무튼 한 프로젝트는 그냥 우당탕탕 막 그렇게 하면서 못하는 거 서로 해가면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각자 약간씩 아주 약간씩 잘하는 거 그냥 우리 눈에 봤을 때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다행이에요. 뭐 둘 다 도면을 잘 그린다든지 둘 다 모델링을 잘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부부가 성향이 같으면 뭐라 그랬더라? 안 좋다 그랬나? 부부가 달라야 잘 산다 그랬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네. 맞나? 아무튼 둘이 잘하는 게 좀 달랐어요.
다행히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모델링을 올리는 그런 약간 즐거움이 있었다면, 뭐, 정밀학 건축사님은 뭐, 도면을 그리는 것, 아니면 뭐, 업무 협의하는 것, 아니면 약간 뭐, 디테일한 무엇을 그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다행히도 달랐기 때문에, 그럼 너 그거 그냥 쭉 해봐. 아니면 정밀하 씨 그냥 그거를 조금씩 쭉 해서 가보시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향이 많이 달라서 둘이 성향이 많이 달라서 부딪히는 게 많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할 때는. 네, 일할 때만. 잘 못하고 이렇게 어설픈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서는 혼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캐드를 아직도 못 치니? 라고 하든가 아니면 포토샵은 학교에서 다 배워서 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있다든지 모델링을 못하면 지금이라도 배우라든지 뭐 그런 많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못하고 이제 어설픈 부분이 서로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자기 기대치에 맞춰서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한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사무소의 동료의식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 각자 맡은 부분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 눈에 봤을 때는 모델링 이 정도 말고 조금 더 할 수 있죠. 도면도 조금 더라는 그런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긴 한데 뭐 잘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봐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봐주는 부분이 또 부분이니까 그냥 봐줘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거, 무언가 어떤 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 있게 조금 더 얘기를 할 때 즐겁게 프로젝트를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캐드를 아직도 잘 못 쳐요. 캐드를 잘 못 쳐서 정미라 씨한테 자주 혼나는데 뭐 회사원이라면 캐드는 당연히 뭐 수준급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기본 스펙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모록스에서는 약간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대표가 정미라 씨이기 때문에 제가 캐드를 잘 못 쳐도 크게 뭐 잔소리는 매일 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를 뭐 해고하려고 한다든가 이제 뭐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봐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는 걸로 더 하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반대로 이제 뭐 정밀화 건축사한테 뭐 모형을 만들게 하거나 뭐 3D 모델을 만들면서 3D가 굉장히 엉망이야 막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는 거랑 뭐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향을 알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적당히 그 성향에 맞춰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가 아닌 그냥 대표와 직원의 관계였다면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넘어오곤 있는데요. 정미라 씨가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3차원 모델에 수정을 하고 적용해야 할 것들을 뭐 이야기하면 이제 최상화 씨가 뭐 모델을 수정해서 나간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더 그려서 현장에 전달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캐드를 안 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는데 네,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시공 전까지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캐드를 그린다는 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미라 건축사한테 이제
검수를 받는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식으로 분담 형태를 약간은 띄면서 하는 편이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또 건축주 아니면 뭐 이 관련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또 시간이 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테크니컬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기술적 설명들? 네, 기술적 설명들은, 건축사 이제 타이틀이 있으신 정미라 씨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이제 모델링을 여리저리 돌려가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뭐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네, 물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런 업무 형태를 이어가고 있죠. 이제 아까 그 계획안에 따른 지금 시공 이제 사진인데요.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사의 관리 감독 이제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제 살펴볼 업무가 남아 있죠. 이거 건축 관련하신 분은 너무 식상한 이야기일 텐데, 어, 저희의 설계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뭐 고칠 게 없어요. 공사하는데 한 번도 건축사님을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참 좋겠지만은, 언제나 사건 사고가 있고 도면이 성실하게 쳐지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이게 공사가 망가졌어, 이거 다시 해야 돼, 이 정도는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그런 일을 있을 수 있다.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면 되죠. 그래서 그 시공할 때 그런 사소한 변경과 뭐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 같은 걸 반영하는 일들은 둘 중에 누가 전담해서 나간다 뭐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시간이 되는 사람이 그냥 나갑니다. 네. 시간이 되는 사람이 나가려면 둘 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서 멀뚱멀뚱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PM이 따로 없어요. 어차피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이거를 붙잡고 누구 하나는 모른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둘 다 깊숙하게 관여해서 현장 시공 끝날 때까지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하고 감리 업무는 딱히 뭐 둘 중에 누구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시간 되는 사람이 나가고 전담하는 사람을 두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보통 뭐 도면만 그리거나 뭐 나 모델링 했으니까 이제 손 떼도 되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실 프로젝트를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후에 일어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제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높아질 것 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쉽게 손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이 둘이 하는 이 업무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을 뺄 수가 없죠. 한번 담그면. 네. 그래서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 공부도 둘이 똑같이 해야 되고, 이제 기공님한테 그런 듣는 기공님들이 하는 얘기들도 같이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또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이 완료가 되면 이제 사용 승인 접수라는 이제 건물을 사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데, 이때만큼은 제가 거의 일을 하진 않고, 정미라 씨가 주로, 건축사님이죠. 그러니까 건축사님이 주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전문적인 그런 깊이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투가 조곤조곤하지가 않은가 봐요. 몇 번 싸워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주무관님하고 너무 싸워가지고 이게 더 했다가는 너무 손가락 빨까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덤볐다가는. 그래서 조용조용히 전화하는 거는 정말 정미라 씨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러네요. 잘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미라 씨가 이걸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무관청 협의 같은 걸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요청하시는 뭐 업무, 뭐 문서 작성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네. 그래서 정미라 씨 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게 빨간색 펜이 그어져 있네. 네. 드세요. 네. 이렇게 스몰웍스 그 건축사 사무소가 하고 있는 건축 설계 업무에서 저희 둘이 각자 뭘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여다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굉장히 특별한 방식의 업무 프로세스를 태워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은 많이 봐왔고, 이미 선배 건축사, 뭐 세지마, 이런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처음에는 심현보 교수님께서 강연을 저희가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사랑과 전쟁 같은 TV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치고받는 모습이 좀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좋다. 괜찮은 것 같다. 저희는 뭐 사실 치고받지는 않지만, 음,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치고받는 얘기들을. 근데 이게 아무리 업무가 이렇게 건축 업무가 감정선이 없이 되는 업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선을 타지 않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뭐 남동생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동생이었으면 더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감정선을 내비치지 않고 업무를 탁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 부부 건축 사무소가 갖고 있는 큰 리스크 아닐까? 그래서 선배 부부 건축사들한테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는 부부 건축사분들이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부부가 같이 하는 일, 이게 건축 설계 사무소뿐만 아니라 그냥 부부들이 같이 하는 일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음식점을 같이 한다든지, 뭐, 가게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있는데, 어, 건축주분들이 사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같이 일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런 질문들, 네, 많이 받기는 받아요. 받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부가 갖고 있는 이 페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저희는 어때 보여요? 모르시겠죠? 뭐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에는 진짜, 이거는 건축가, 건축사, 부부만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디자이너, 뭐, 그냥 음식점, 뭐, 그냥 소매점, 이런 거 통틀어서 보면, 부부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흔한 건데, 흔한 거여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 저희는 이런 생각을 그냥 해본 적 없이 그냥 둘이 사귀다가
둘 다 건축을 공부했으니까 해보자 해서 한 건데, 이런 강연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물론, 부부만 주제로 하는 강연은 아니었지만, 왜냐면, 그 신현우 교수님이, 원래는 부부만 쫙 모시려다가, 부부 강연자들만 쫙 모시려다가, 어렵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A라는 재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설계하고 싶은데, 상대방,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는 저랑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태를. 헤어질까요? 지금 나갈까요? 이게 건축주 전에 넘어야 될 산 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동료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동료인데 왜 나랑 이렇게 뜻이 같지 않지? 다른 사람이랑, 사무소를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것이, 동료랑 같이 이제, 업무를 하시는, 일을 하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그런 그룹에, 갖고 있는 사실 가장 큰 위협 같은 거 아닐까요? 이런 게? 예. 물론 나랑 생각이 완전하게 100% 일치해서, 와, 이거 좋다. 이렇게 가자. 매번 그러기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만 그렇게 따로 가는 건가요? 네, 어렵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무조건 의견 차이가 난다는 게 오히려 100% 확률로 생긴다고 보는데, 어, 어, 이렇게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부부 사이조차도 의견을 서로 내세우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언쟁이 일어나는데, 다른 동료분들, 지금 여기 우리 페어 강연을 하신 다른 동료분들 다 두 짝인데 싸우지 않나? 그게 엄청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둘이서, 게다가 연인과 함께 설계사무소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약간 그런 주저함 같은 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의견 차이에서 오는 감정의 상함 같은 거. 네. 작은 주택은 역시 콘크리트로 지어야지. 돈도 없는데 외장을 씌워서 뭐해. 아이, 무슨 소리야. 집은 따뜻하게 나무로 짓고 벽돌로 덮어야지. 이런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뭐랄까, 이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마음이 상해요. 이게 그냥 일반 직원이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이게 부부라서, 아니면 연인이라서 나랑 의견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하는 그런 서운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견이 비슷하거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거는 또 싫었어요. 가정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재택근무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 같은 거를 해서 꾸려 나가보기를 서로 원했거든요. 결국엔 둘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아요. 건축을 이제 조금 접해보신 분들이면은, 뭐 접해보지 않았더라도, 이 사진을 보고서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 음, 나도 이런 타입의 사람이 돼서 어떤 스타일의 건축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무소를 내보니까 거장이 괜히 거장이 아니고 여기 내가 있는 현실은 또 현실대로 막고 있는 벽들이 줄줄줄 서서 있었죠. 결국에는 저희는 각자 이제 성향이 다르다는 거를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각기 이제 다른 성향을 이제 여기 이용해서 각각 자기 이름으로 정밀화 타입, 최상화 타입으로 이제 잘 계획이 버무려진 스타일의 건축 계획안을 그냥 건축주한테 공개하기로 했어요. 예. 과정을 전부 다 공개하고 그 과정 중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그 계획안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아주 많이 다른가 봐요. 건축주가 보기에도 굉장히 달라 보였는지 저희가 이런 말을 하기도 전에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물어보시고 일종의 건축주 부부가 되겠죠. 부부나 이제 지인들끼리 게임 같은 걸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 A안은 누가 만들었지? B안은 누가 만들었지? A안은 정밀화 씨가 만들었을걸. B안은 분명히 최상화 씨가 했을 거야.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무슨 안이 좋다 이런 말은 아니고, 야, 이거는 분명히 최상화 씨가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건축주가 저희랑 했던 대화들, 이런 코멘트들, 제안서, 이런 것들을 뒤적거리면서, 이 안에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은 어차피 자기들이면서 그런 실마리를 찾는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본인 주택에 대한, 뭐 주택이든 작은 어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일이든,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자주 들여다보시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약간 게임성을 띠게 되면서 즐거워지는 표정이 많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걸 보면서 즐겁다. 이렇게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언제나 선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낸 아이디어의 그런 주인이라고 할까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게 되어 버렸어요. 스몰웍스 하면 아까 사진처럼 누가 상상이 된다든가, 야, 이 건축물은 스몰웍스가 했구나. 지나가다가. 아니면, 저기 지나가다 뭘 봤는데 스몰웍스가 혹시 하셨어요? 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스몰웍스 건축사 사무소의 스타일이 딱히 없어 보인다는 게 약간의 단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 건축물의 숫자랑 계획의 이제 품질 같은 것이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짧은 시간만큼 그런 품질이 높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있는데요, 스스로. 그렇다면 스타일이라도 좀 좋아야 되지 않나. 어떤 일관된 스타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딜레마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약간 생기기는 하는데, 건축주분들이 너무 즐거워하셔서 그냥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무튼, 건축물을 보고 어느 해당 건축가 혹은 사무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몰웍스는 저희 둘의 성향이, 어떤 거는 크게 보였다가, 어떤 건 누구 성향이 거의 감춰져 있다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약간씩 섞여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을 보고 스몰웍스를 떠올리거나, 스몰웍스 하면은
이런 설계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든가 하는 걸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어떤 유형화된 건축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냥 예전에 막연하게 했던 그냥 건축가는 예술성과 자기만의 스타일, 색깔이 있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요즘은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어떤 유형화된 건축 스타일 갖고 있는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나요? 지금 8시 어이구, 어이구, 10분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저희가 건축 작품, 말은 많이구나. 주택 작품, 내 건 작품이야. 이 작품 이대로 쓰세요. 이거 이대로 지어줘야 됩니다. 이 벽 헐지 마세요. 뭐, 방 늘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품으로 접근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둘은 그냥 그저 사람이 살고 즐겁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집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계획안의 최종 선택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작업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감하게 후배들한테도 그냥 과감하게 넘겨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온갖 정보와 미디어가 넘쳐나잖아요. 예전처럼 건축주가 모르지 않아요.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수준이 높은 경우도 있고, 감각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있지도 않고, 뭐 가끔 집장사 대표님이 전화하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논외로 치고요. 가치관이 다른 것 뿐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건축주한테 넘기고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의 이제 스스로 하는 설계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뭐, 결과치가 거장의 반열의 결과치는 아닐지언정, 네, 마음에 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넘겼네요. 네. 깐부라는 표현이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인가요? 거기서 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 저는 깐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가 아니라서, 연배가 좀 있으신 정일환 건축사님은 좀 아실 수 있겠네요. 이게 심현보 건축사님이랑. 깐부가 친구라는 뜻이라면서요. 그죠? 예전에 건축가 사회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서 응했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에 저희가 어떤 사무소인가를 잘 대변하는 그런 문장이나 단어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고민인데 그 인터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 정미라 씨와 함께 자주 나눴던 이제 큰 줄기가 지역사회, 동네에서 문턱을 낮춘 건축 사무소였어요.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사무소였으면 좋겠다. 가 이제 인터뷰의 줄을 이루는 이제 이야기였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열려있는 우리 건축 가게가 없지만 꼭 만들고 말겠다는 이 지역에서 만들고 말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건축 가게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건축 가게 거창한 거 말고 작업의 방식은 결국에는 사무소의 성격을 이제 드러내기 마련일 텐데 정미라 씨하고 최상아 씨는 결국 어떤 세련된 작업 과정을 따라서 뭐 결과가 도출되는 뭐 하이엔드의 고품격의 어떤 전자장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약간의 DIY 같은 그런 투박한 물건을 사용자와 같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거를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건축가게가 뭐예요? 묻는다면
글쎄요,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좀 되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유, 쑥스러워요.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중간에 나가신 분 많지 않아요? 아유, 많으시네. 아이고. 아, 뒤늦게 지금 들어오고 계셔서 더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끝났는데 어떡하죠, 이거? 아, 네, 쑥스럽습니다.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아직 뭐 채팅방에는 따로 지금 질문이 올라와져 있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이제 들으시면서 이제 생각나시는 질문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올려지기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네. 좀 하고 싶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소개글에도 좀 적어주신 내용이 있긴 하지만, 네. 가장 먼저 사실 궁금했던 거는, 대전으로 이제 이전을 하셔서 네, 지역 맞습니다. 건축가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부분이 사실, 많이 이제 궁금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네. 저도 이제 독립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저 같은 이제 또 이제 이제 독립한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이제 이렇게 지역으로 가서 네. 좀 개소를 하고 싶다라는 어줍지 않은 이렇게 꿈을 또 갖고 있기도 하는데, 아유, 어줍지 않다뇨. 혹시나 이제 이렇게 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뭐 네. 후배 네. 동료들에게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신 입장에서 네. 조금 이렇게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네. 네. 또 특히나 여기, 이제 또 대전을 선택하신 이유도 듣고 싶어요. 네. 대전 선택한 이유. 여기에 근데 저희 후배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있나요? 있을 겁니다. 여기 다 선배님들 아니세요, 혹시? 네? 제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하지만, 학생들도 있겠죠, 여기? 대전에 온 이유 한번 말씀 드려보시죠. 네, 저 잠깐 아까, 쉴게요. 네. 아까 저희 사무소 열고 처음 도움 줬다는 친구가 소개해준 프로젝트가 사실은 대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사무소 개소는 서울에 한 상태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대전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고, 사실 저희는 둘 다 대전에 정말 지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뭐, 어떻게 건너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약간은 이제 외국에 사는 기분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전에 내려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끝인가요? 네. 사실은, 대전에서 이제 친구가 소개시켜준 일을 하게 되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대전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왜냐면 타지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사실 겁이 좀 있었죠. 서울에서 사무소를 낸다는 것에 대한 겁이 있었어요. 그게 더 컸었어요. 왜냐면 선배 건축사님들이 워낙 이렇게 포진을 하고 계시고, 그 건축물의 품질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건축사분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뛰쳐나오셨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2000년도 초반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우리나라 건축가분들도 그렇게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리다 보니까 괜히 위축돼가지고 서울에 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찰나에 어떻게 대전이 잘 받아줘서 여기라면은 좀 욕심 부리지 않고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욕심부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원래는 건축가분들이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뭐 욕심을 가지시고 작업에 임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가 둘 다 고꾸라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약간 더 커서 몸을 추스리는 겸 해서 약간 느린 도시의 상징 대전에 와서 그렇게 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지역에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자면 뭐라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런 고민들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거 해도 되죠. 네. 처음부터 굉장히 잘해야지. 이거 처음부터 거장의 느낌이 나야 돼. 이런 생각 말고 처음에 부딪혀서 건축주분하고 잘 소통하고 이야기해서 진행을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뭐라도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만약에 시작하려고 한다면. 네. 감사합니다. 채팅방에 이어서 네. 질문을 조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전 외에 혹시 대전 또 외에 이주하고 싶은, 이전하고 싶은, 새롭게 네. 개소하고 싶은 도시가 있으신지? 제가 얘기할까요? 이것도 그 인터뷰 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대전 내려와서 산 지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다른 곳에 와서 살아보니까 즐거워서 저는 우리 10년 주기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보는 게 어때? 이랬는데 최상아 씨는 원하지 않으셔서 조금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이 필요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완주, 저는 활동가들을 그 해방촌에서 많이 만났었어요. 대전도 활동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좀 활동가가 많은 지역을 살아보고 싶어요. 그 완주, 뭐 정읍, 네네. 뭐 가깝게는 홍성, 뭐 이런 데들, 청양 이런 데들 살고 싶고, 이왕이면 내륙 쪽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협의가 안 됐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요. 도시하면 서울이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불나방 같은 체질이라 서울에서 박착박착 하면서 서로 피 튀기면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게 됐고 아마 대도시로는 다시 가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중소도시라면은 저는 뭐 크게 관계는 없는데 네. 전주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소장님들께서 편히 지금 채팅방에 소장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보시고 네. 직접 이렇게 질문을 읽으시면서 바로 또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이슨 양씨, 양님. 사연 읽어주시듯이. 네. 제이슨 양님이 향후주택 외에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이게 제가 프로젝트를 뭐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지금 받는 거를 아니면 연결된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모든 이 건축가들의 꿈이라고나 할까요? 갤러리나 미술관, 뮤지엄 아니면 뭐 성당, 그러니까 종교 건축이죠. 종교 건축이나 문화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문화시설, 뮤지엄, 박물관 이런 걸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도 아주 소규모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또 읽어서, 이거 좀 내려주실래요? 네. 오드투 A. 네. 우드투 A님, 즐겁게 작업하시는 두 분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두 분이서 즐거워 보여도 치열하게 작업하실 것이라 당연히 생각됩니다. 초기 설계안을 잡으실 때 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서로 조언 같은 걸 주고받으시면서 각자 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초기안을 잡아가시는지요? 조언을 서로 하잖아요, 만약에? 100% 싸워요. 네가 감히? 뭐 이런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예. 그게 뭐 수준이 계획안의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지금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고 그 작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획안에서 비춰지는 그 수준이 그게 크게 도드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계획안이 이제 커졌을 때 역량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각자 작업한 다음에 건축주 앞에서 오픈을 합니다. 네. 뭐 오며 가며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걸 관여해서 바꾸면 좋겠다든지 뭐 이쪽 형태가 조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제 그런 조언은 아예 하질 않아요. 그냥 서로 거 쳐다보면서 음, 이야 이러고 이게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정도로 멈추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보람킴님이 진행한 프로젝트 중에 뽐내고 싶은 프로젝트 하나 소개시켜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영남초는 이게, 네, 사실 어느 건축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부끄러워요. 이걸 어느 하나를 내세운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데, 작품 자체를 이렇게 내세운다기보다 얼마 전에 고흥의 영남초등학교의 그 외부 공간을 같이 이제 설계한 그 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뽐내고 싶다기보다 굉장히 보람찼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다. 뽐내고 싶다기보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진 않아서 이제 내년에 올려야 되는데 아무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아쉽네요. 고흥 영남초등학교 놀이터 이제 계획안이었는데 아무튼 그걸 제일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작업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신현보님, 초기 계획안을 건축주가 선택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불복 해본 경험은 없으신가요? 불복하면 이제 헤어져야죠. 불복하면 어떡해요. 같이 먹고 살려면 깔끔하게, 네, 입 탁 닫아야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그냥 서로 이렇게 이번에는 됐군요. 누가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이런 네, 말이죠. 네. 근데 와서 이제 이거 이제 약간 그런 대화는 하긴 하죠. 네. 건축주가 이걸 고를 줄 상상도 못 했는걸? 그런 프로젝트도 많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종종 있는데요. 근데 역시나 건축주분들은 생각을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덤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현상 설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강정은님, 작업 말고 심사위원, 건축주 없는 수많은 협의 과정에서 다음에 살 도시를 정하는 것과 같은
누가 이기나요? 합의를 하는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나요? 아, 건축주가 없는 선택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을 더 따르게 되는가? 라는 거죠. 집안일에 대한 선택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대부분. 집안일에 대한 선택권은 제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그 계획안 이외의 선택권들, 계획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이 공면 지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2m 뭐 무지주 공간을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정밀화 건축사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자격증은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쵸. 책임지는 건축사님이죠. 네.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재밌는데요, 이거? 혹시 두 분 외에 예, 직원이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더 어떻게 보면은 철저히 건축주에게 선택받는 거니까 전적으로 더 맞아요. 치열하게 일을 하실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뭐 잠시 강연 중에도 말씀을 하셔서 역할 분담이 물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직원이 없이 어떻게 보면 수장과 동료 사이만으로도 혹시 네, 시행착오나 네, 혹시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그런 네. 것도 궁금해요. 많아요. 직원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소규모에서는 직원을 늘리게 되면 프로젝트 개수를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수술 후유증이라는 게 있어서 프로젝트를 함부로 늘려서 피로감을 쌓이게 하면 이게 붉어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늘리지 못하니까 또 직원분들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일을 누가 이걸 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어, 만약에 직원이었으면 이게 이해관계로 얽혀서 굉장히 어렵게 됐을 수도 있는데 부부다 보니까 서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적당히 캐치해서 처리하는, 누가 보면은 뭉뚱그려서 일을 하는 그런 타입이기도 하죠. 그런 게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미로 수장님도 한 말씀. 맞아, 맞아. 그러고 있는데요. 맞아?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많은 사람이랑 교류를 하려면 나가서 만나고 사무소를 하고 이러는 거가 굉장히 필요한데, 저희 사무소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몰웍스잖아요. 작은 일 하고 일도 적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소중해서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대신에 좀 많은 시간을 건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아주. 진심입니다. 진호이님. 주변에 주변에 자주 연락하는 동료 건축사는 어느 분이신가요? 주로 연락하는 내용은? 근데 진짜 얼굴이 이춘기 소장님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처음에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요? 난 모르겠는데? 안 닮으신 것 같은데? 젊었을 때 이춘기 소장님이랑 너무 진짜?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진짜 너무 놀래서 어, 소장님인가? 이랬는데 저희는 주변에 연락하는 동료 네, 이춘기 소장님이라고
예전에 다녔던 아뜰리에 동료들 가장 많이 이제 연락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분들이 또 되게 그 혹독한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다 사무소를 개소했어요. 그래서 다 개소돼 있어서 네네. 그분들이랑 연락 제일 많이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여기에도 있는데 뭐 박민나 씨나 뭐 저기 김보람 씨나 뭐 이상아 씨 같은 이제 대학 동기들인데 타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뭐 네, 그래서 타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아마 이제 뭐 법규나 요즘의 상황 같은 걸 맨날 물어보는 음. 편입니다. 도시계획 뭐 네. 방향이라든지 네. 그죠? 이제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래서 인터넷 방송 하시나 봐. 유튜브 개설할까 이거? 괜찮은데? 재밌다 이거. 이거 중독성 있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 게 많이 없으신가 봐요. 네,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야? 아,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들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이어서 바로 하고요. 시간이 뭐 한 1시간 반이 조금 이제 저희가 오늘은 또 일찍 딱 바로 7시 정각에 또 시작을 했어서. 네. 네. 근데 보니까 두 분이 재밌어서. 즐거운 일을 하는 되게 행복한 짝을 만나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제대로 전달했네요. 느낌을. 네. 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없었던 게 너무 아쉽네요. 근데 현장에 갔으면 얼어붙어서 잘 못 말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냥 늘 있던 저희 회의실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굉장히 쫄보거든요. 마음이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떨리는 게 좀 덜해서 집에서 하니까. 그래서 다른 이 다음에 하시는 강연자들도 집에서 하게 된다면 너무 재밌게 참여해서 볼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 이 테이블에 고양이가 자주 올라오거든요. 건축주분들이랑 미팅할 때도 고양이가 맨날 올라오는데 오늘은 안 올라오시네. 네. 그러게 조용하시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 네. 저희 건축 집담은 이제 내년 2022년 1월에 합니다. 1월 19일 이제 수요일에 하는데요. 네. 네, 오늘 특별하게 또 이렇게 재밌게 강연을 해주신 최상화 정미라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마도 전체 6팀의 아마 강연자분의 마지막 이제 부부 건축가이실 거예요. 다음 강연자분이. 네. 네, 그래서 연말을 잘 또 마무리하시고 올해. 새해를 잘 맞이하신 후에 저희 1월 19일 날 또 네. 이렇게 뵀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물론 온라인이긴 하지만 네. 괜찮으신 분들은 화면 그 비디오를 한번 켜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기록의 의미를 담아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저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해 주신 오드트의 소장님도 보이시고. 네. 네. 반갑습니다. 작별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상아씨, 이상아님. 수아들. 네. 와. 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은데.
안녕하면 네. 되나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안녕. 1월 19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